파란색. 예, 저 이렇게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 마케팅 영상 제작 쪽. 영상이요. 제가 커티스한테 밥 사야 되겠어요. 오늘 커티스는 누구냐면 아마존 셀러 그룹이 저하고 이렇게 좀 또 협력 관계가 있거든요. 그 친구하고 같이 프로젝트하고 그래요. 근데 커티스가 많이 홍보해줬나 보네요. 저희 많이 오셔서 제가 커티스 대신 커티스를 밥을 사줬어요. 잘 가르쳐드리라고. 제가 오늘 첫날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재료 만드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산을 따지면 막 뭐 바위 같은 걸 해가지고 막 깎아서 조금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파는 얘기를 할 거예요. 파는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에 좀 못했던 얘기가 있는데 SNS 포스팅하는 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훗숫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이거는 잠깐 이걸 빼놓고 가기가 좀 애매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메모하셔도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제 같은 우리가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었냐면 사진 작가가 그다음에 영상 하시는 분이 내가 잘 찍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잘 찍느냐를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요, 내가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때 또 사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왜냐면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느낌을 매칭을 못해요. 여기서 사고가 되게 엄청나게 나요. 이상한 것들이 나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찍어왔어요? 이게 아닌데? 이제 그런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비주얼라이즈를 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자, 그럼 내가 잘하는 단계를 좀 넘어서 이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이걸 디렉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텐츠를 만들어 올 수 있게끔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도 오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하는 분, 이제 저는 미테일 같은 프로젝트 했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진하는 분 4명 쓴 적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찍는 느낌이 틀려요. 직접 작가시고 이런 분들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기의 느낌에 갇혀요. 근데 밖에서 디렉팅 하는 사람이 보면 아, 이 사람은 이 느낌, 사진작가 1, 이 느낌, 사진작가 2, 이 느낌, 3, 4, 쫙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템에 맞게 이렇게 바꿔줘요. 영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데 결혼 웨딩 사진 이런 거 하는 분들 쫙 보세요. 그 사람들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크리에이션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룩을 깨야 되고 사진 하시니까 내가 그 룩을 계속 깨야 돼요. 자꾸 새로운 거 보고 새로운 거 트라이하고. 제가 이걸 왜냐면 저희가 진짜 조금 좀 비싼 프로덕트의 어떤 그런 촬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요. 모델, 사진작가, 영상 그냥 왔던 분들 다 자 미팅해. 그리고 미팅을 해요. 우리가 요번에 촬영할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을 거예요. 얘기 다 해요. 포즈 같은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디렉션이나 포즈를 거의 한 이만한 벽면에 다 붙여요. 저 다음 촬영에는 이렇게 할 거야. 모델은 이런 포즈를 취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촬영이 딱 들어가잖아요. 1시간만 딱 지나가면 사진 하는 분은 사진 원래 하던 대로 찍고 있고 영상 하는 대로 모델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만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스탑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가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작가 하시는 분들이나 이 영상 하시는 분들이 한국말로 곤조 이러잖아요. 곤조? 자기 고집이 세요. 잠깐만요 이러면 왜 그래?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관계가 이렇게 내가 strong하게 이렇게 빌드업이 안 돼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오케이 해드릴게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시간을 잠깐 가죠. 아월리 찰지죠, 그죠? 사진 작가분들이 보통 출장 나가면 1시간에 250불 받아요. 내가 스탑 하는 순간 사진, 영상, 모델,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다 엑스트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 30분만 스탑차가 1000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이 사람이 만드는데 잘 전달을 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 못하니까 아우 이거 스탑하고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냥 해. 찍어봐. 그거 아닌데. 이런 일이 있어요. 첫날은 그냥 우리가 잘 찍는 거, 내가 소규모의 자본으로 하는 거. 자, 이제 내가 자본도 생겼어요. 여력도 생겼어요. 이제 저 투자를 해야 내가 맨날 그것만 찍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비즈니스 해야지 계속 사진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래서 지금 제가 첫날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 날 오늘은 이제 다 그런 파는 위주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제 방향대로 만든 컨텐츠를 어떻게 올리느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업로드할 때 뭘로 올리세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렇죠? 대부분 모르세요. 어떤 걸로 올리세요? 전화로?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 죽죠. 어떻게 올리냐면 생각날 때. 막 하다가 오늘 올려야 돼. 이게 의무감 같은 게 들거든요. 막 하루에 한 번은 올려야 될 것 같은 의무감. 자,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소개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더 전문적인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는 이제 후스이라는 거를 쓰는데 이게 한 달에 50불 정도 내나? 이것도 있고요. 이 버퍼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가공된 사진 컨텐츠가 하나 생기면 인스타그램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사진을 준비해서 하나를 딱 갖고 있으면요 5채널을 동시에 올려요. 그것도 미리 리설브를 다 해놔요. 한 2weeks 저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데들은 한 이틀 3일 그러고 이제 봐야 되죠. 피드백도 보고 뭐 해시태그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저한테 그냥 우리 시작을 해봐요. 이렇게 조금 좀 미리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약한 데들을 처음 할 때는 저는 한 2주치를 그냥 거의 한 번에 다 올려놔요. 2주치를. 근데 2주치를 그냥 올려놓느냐, 뭐 실질적으로 살짝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면 되니까. 저는 요거 사진 하나 가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링크드인 뭐 이런 데 동시에 한 번에 쫙 올리죠, 저는. 데일리 안 해요. 데일리 하면 진짜 미쳐버릴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런 툴들을 쓰면은요, 그 시간에 제일 좋은 해시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좋은 퍼펙트 타임에 올려줘요. 자동 오로 스케줄링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뭐 9시에서 10시 사이, 12시에서 1시, 뭐 그다음에 퇴근 4시 뭐 이렇게 딱 그냥 뻔한데 그 시간대에 따라서 최적화된 시간에 그 해시태그 베이스로 업로드는 자동으로 해줘요. 오로 스케줄링 기능이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이런 데 다 이 화면들이 다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에서 리플라이가 왔다 그러면 여기서 리플라이도 다 써주게 해줍니다. 라이크 누르고 리플라이도 하고 다 써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분석도 되고요. 오토 스케줄링 되게 되죠. 오늘 유튜브 얘기를 좀 많이 듣게 해주려고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할 거예요. 제가 너무 느린데. 저 사이트랑 같은 여기에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쭉 하면 제 관련된 계정들이 이렇게 쫙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뒤로 가볼게요. 제가 다음 주 건 저도 게을러서 안 했어요. 저도 직접 제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봐보세요. 이런 거 제가 일주일, 2주치를 미리 이렇게 딱 해두면 얘네들이 이거 제가 이 시간대 제가 넣은 거 아니에요. 오로 스케줄링 하면 그 시간에 맞는 시간대에 자동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배열을 해요. 하루에 하나 넣어라, 하루에 2개 넣어라. 내가 컨텐츠가 많으면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컨텐츠 관리를 하는 거지 그냥 데일리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얼거나이즈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다가 지쳐요. 이제 사장님들이 직원 시키면 올렸어? 그러면 올렸어요. 자기 시간 날 때 올리더라고요. 자기 시간 날 때. 웃으시네 두고. 선생님이 그러시고 그렇게 하시고 올렸니? 그러면 네. 첫날도 그러죠. 제가 그랬잖아요. 첫날. 시간 날 때 막 컨텐츠가 쫙 생기면 처음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올려요. 올리다가 그 다음 되면 이제 지쳤어. 올릴 것도 없어.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첫날 하다 말았는데 제가 저도 인스타그램도 사실은 저는 또 다른 툴을 써요. 이제 뭐 이건 4개에서 쓰는 툴이지만 간단하게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사진 재료가 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사진하고 영상이 그 많은 거를요.
예를 들어서 뭐 제 거라고 칠게요. 저도 뭐 의미 없이 막 팔로우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화로 하시는 거 이거 전화로 한 계정을 보면 볼까요? 한 계정을 보면 전화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여러 포스팅을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특정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션 노바라든지 뭐 어떤 본인이 우리가 벤처에 할 때는 어떤 그런 어카운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 보시면은요, 진짜 내 경쟁사 중인데 잘하는 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어카운트 그 한 회사를 리뷰를 할 때 이거를요 이렇게 올려보면 전화로 올려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한 12개에서 15개씩 나오죠. 이걸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다 스크린 캡처를 해요. 그리고 프린아웃을 해가지고 벽에다 한번 쫙 붙여보세요. 패턴이 딱 나옵니다. 패턴이. 정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연구하면서 한 회사들에서 쓴 비싼 회사랑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선해서 올린 컨텐츠가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업로딩하는, 포스팅하는 패턴이 생겨요. 뭐 패션이다 그러면 아웃도에서 찍은 거 얼마, 인도에서 찍은 게 몇 퍼센트, 뭐 애니멀이 들어가는 게 몇 퍼센트,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런 흡수 같은 데 올리기 전에 저는 이런 데 올리기 전에 이제 거의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펼쳐놓고 있는 거죠. 아, 그럼 내 리스팅 패턴을 어떻게 할까? 제가 제 개인 계정 같은 경우도 저는 리스팅 패턴이 있어요. 뭐 제가 외부 활동하는 거 20%, 뭐 제가 뭐 쓰고 싶은 글 같은 거 뭐 20%, 그 다음에 뭐 운동하는 거 뭐 10%, 뭐 이런 저도 제 패턴이 있어요. 제가 하는 패턴이. 그 범위를 가지고 움직여야 보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런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인스타그램에 룰루스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옷 하시는 쪽은 아실 거예요. 룰루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도 뭐 패션 쪽을 많이 하니까 이 회사도 제가 리서치를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많이 그 리서치를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리뷰를 딱 해봤더니 원래 동물 백인 쪽이 못 하는데요. 보지도 않는 대로 이 회사가 재밌는 게 요새는 개밖에 없어요. 저는 고양이도 등장했었어요. 한 1년 전에는. 동물들이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어텐션 갖는 게 굉장히 그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제가 얘기했듯이 한번 집에 가셔서 내 경쟁사 이런 데 한번 리뷰를 쫙 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찍는 거 몇 퍼센트, 요렇게 찍는 거 몇 퍼센트, 야외, 인도월, 동물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돼요. 왜냐 그거를 내가 막 이렇게 내 느낌대로 감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기는 보면 고양이하고 개를 같이 올렸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고양이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이게 안 나왔겠죠? 이게 마이크가 개가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어떤 데는 고양이가 더 많이 나온 데도 있겠죠. 그럼 고양이를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컨텐츠의 중심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시키는 못한 일이 요렇게 해서 준비된 컨텐츠를 가지고 요런 후스 같은 데를 통해서 업로드를 한다. 그럼 이거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관리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지 내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올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뭐 화장실 갔다가 그냥 한번 올리고 뭐 죄송합니다만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못했던 얘기를 제가 좀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요게 어떤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뭐 질문 시간이나 따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계속 그냥 디렉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영상을 찍거나 내 계정을 찍거나 내 회사를 관리하거나 뭐 내 병원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리테일을 좀 굉장히 비싼 프로덕을 하는 거기 책임자였을 때 제가 첫날 잠깐 얘기했죠. 내 프로덕을 알아야 된다고. 내 프로덕의 브랜드 퀘스처네어라는 걸 보통 해요. 이걸 딱 하면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에 대한 뭐를 하는데 이걸 내가 브랜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질문지 같은 거 하나 딱 드릴 거예요. 그게 성격은 뭐예요? 타겟은 누구예요? 뭐 어디예요? 하는데
재밌는 게 그 마지막에 미션 스테이트먼트 들어가요. 제 퀘스천에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어요. 내가 이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브랜드라는 게 거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유튜브 시대에 아셨듯이 조그만 퍼스널리 하는 것도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소규모 브랜딩이 되게 지금 핫한 게 지금 요새 현실이거든요. 트렌드거든요. 그럼 거기에 미션 스테이트먼트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리스크가 크게 했던 데는 어떤 구조였었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어떤 프로덕트를 150불에서 250불 정도의 리테일 프라이스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돈이 벌리면 그 중에 10%는 우리가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 또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스테이트먼트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이 스토리라인이라는 거는 어떤 한 편의 영상, 요거를 만들 때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만, 한 회사를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도, 내 프로덕트를 얘기했을 때도 그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 벌어서 밖에 좋은 일을 하겠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컨텐츠 같은 걸 이렇게 쓸 때도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아, 우리 좋은 일을 할 거야 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스토리가 달라져요. 그러면 난 우리는 넘버원 프로덕트, 넘버원이 될 거야 이거 하고, 우리가 프로덕트를 파는데 그 파는 이유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함이야는 다르죠. 그죠? 그럼 스토리 라인하고 컨텐츠를 구성하는 그 내용물들이 달라져요. 내용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다 중구난방이 되고 전혀 안정감이 없는 그런 컨텐츠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 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핵심 문구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핵심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 브랜드나 내 프로덕트를 설명하는. 뭐 제가 지금 벌써 1년 반 된 기억이 좀 애매한데요. 뭐 스페셜 오케이션, 뭐였더라. 뭐 그런 우리가 늘 쓰는 이렇게 그 브랜드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뭐 on your special day, 뭐 이런 거. 그럼 on your special day, 뭐 ABC.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컨텐츠 만들 때도 그런 문구를 가지고 밑에다가 레터링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 없는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별로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를 주면 될까? 안 돼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스토리 라인, 내 브랜드, 내 제품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저런 어떤 스토리 라인을 알아야 되고요. 자, 저런 상세한 디렉션 같은 걸 전달할 때는 제가 이게 좀 말로 얘기하면 지금 안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말로 하면 안 돼요. 1시간만 딱 지나면 그냥 at the beginning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제가 처음 작업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스탑 시키기가 저도 무서워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째려보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션 씨 같은 우리 첫날 했던 션 씨 같은 사람은 저랑 작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전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션 잠깐 왜 신발 바꿔. 신발 안 어울려. 신발 바꾸자. 이 모델하고 사진 찍을 때요. 션이 그 얘기를 까먹었는데 저희가 모델을 섭외하면서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카메라에서 담는 얼굴은요, 우리 실제 얼굴보다 1.5배가 커져 보여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실제로 보고, 모델 프로파일을 보고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사진을 찍으면 오마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뚱뚱해? 근데 안 뚱뚱해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찍는 물건, 내 얼굴이 사진을 찍으면 1.5배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이 여기 봐서 진짜 얼굴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요만해. 사이즈 0이에요. 사이즈 0. 그날 뭐 션 씨가 보여준 사진 중에 뭐 이렇게 치마 이렇게 너프라고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이제 제가 했던 프로덕트인데 그 모델 진짜 얼굴이 요만해요, 정말. 그러니까 또 모델을 뭐 이렇게 섭외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요럴 때 실수 많이 해요. 우리는 좀 글래머하게 섹시한 느낌을 원해. 근데 내가 본 거하고 사진에 찍힌 사람은 그냥 뚱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각화로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게 저도 약간 뭐 좀 그런 거 촬영 디렉팅 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스크랩 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제 경우에요. 제 경우에 다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스토리라인 보드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내가 샷을 뭐 앞에 계시면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봉준호 감독의 그 괴물이에요, 괴물. 왜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샷을 이렇게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는데 봐보세요. 멀리 갔다가 얘기할 때 가까이 왔다가 특정 제품을 할 땐 제품이 클로즈업 되죠. 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런 고정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이건 영상이나 사진이나 비슷해요. 이건 뭐 저 사람 누가 바다에 뛰어내리는 건데 화면 구성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발을 벗었으니 뛰어내리려는 건가? 패션 주고 긴박함을 주는 거죠. 긴박함을 주고 괴로워하는 거 보여주고 이거 제가 어떤 촬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샷들을 요새 인터넷에 되게 많거든요. 퍼즈하고 찍으면 돼요. 영상할 때는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다 줘요. 그 아저씨 같은 분한테 그날 다 얘기는 못했지만 우리가 막 체크업할 때 동선 체크업 이런 것들 여기 와서 밑에다 이렇게 마킹을 하죠.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 딱 멈춰. 한번 돌아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런 샷 같은 경우도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제 사진 뭐 영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안 해주고 이거 아닌데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자꾸 편집 바꿔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주면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의를 하죠. 그 다음에 상의를 하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떨까? 그러면 뭐 저보다 그분들이 더 전문가죠. 저는 이제 여러 느낌을 살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아니요. 이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을 의뢰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본다고요.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가요? 저렇게 가요? 물어본다고요. 그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을 때와 내가 찍는 걸 부탁할 때가 입장이 다른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의뢰할 때는 절대로 말로 하지 마세요. 이메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뭐 그러나 즐거웠는데 뭐 안 돼요.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딱 이게 찍는 기법들이 좀 딱 있어요. 이 사람만의 패런이 있어요. 이거 감독마다 또 다 틀려요.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저는 이제 맥스지만 맥은 이렇게 뭐 컨트롤 시프트 3 뭐 이런 거 딱 누르면 그냥 바로 스크린 캡처가 되거든요. 전 보다가 그냥 캡처 해버려요. 이거 다 그런 식으로 내가 본 거예요. 야 뭐 이렇잖아. 이런 건 이제 샤은 씨가 얘기한 거랑 매칭되죠? 구도가 3분의 1 지점에 갔죠, 그죠? 이거 뭐야? 멀리 갔다가 또 뭐지? 궁금증 한번 더 유발하고 가까이 보여주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TV 보다가 뭐 누구 나왔다 그러면 또 클로즈업 했다가 뒤로 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이런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디렉팅을 이런 걸로 미리 해서 비주얼라이즈 해라. 비주얼라이즈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나온다는 기준을 가지고 하셔도 한 80%, 70%밖에 안 나와요. 내 생각만큼 원하시는 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거 하려면 그냥 수도 없이 그냥 스탑을 시켜야 돼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이건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얘기들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나 이제 파는 얘기예요.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디에 팔아야 되나? 뭘 팔아야 되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일즈 앤 마케팅이 제가 첫날에도 마케팅을 홍보로 착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아마존 하시는 분도 많이 오셨지만 물론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품이잖아요. 그죠? 소싱이 좋으냐 안 좋으냐잖아요. 소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판매 채널이 어디냐, 가격대는 어떻게 되냐. 두 가지예요. 뭐 내가 마케팅도 별로 안 되고 그래도 그냥 가격이 싸면 그냥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가격 싸면 그냥 가격이 싸잖아. 그리고 하는데 제가 실제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 이거는 우선 드릴 거예요. 거리로 부분 제가 6월 초에 한의사협회 가서 이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 한의사 업계에서 필요한 SNS 모바일 마케팅을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코리아타운에 있는 분들은 정말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 이러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마케팅 하세요? 이런 걸 얘기 드리지만
어디 멀리 좀 외진데 하신 분들은요, 아유, 괜찮아요. 우리 막 25마일 내에서도 막 손님들이 오셔. 이래요. 거리도 구분을 해야 돼요, 내 마켓에서. 내 바이어들이, 내 손님들이 어디에서 얼마큼 오느냐. 그럼 이게 코리아타운에 있느냐, 외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케팅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진짜 중요하게 하고 드리는 얘기는요, 다 얘기할 거예요. 뭐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세일즈 채널과 마케팅 채널이 다른데, 이런 데 보면 뭐 인스타그램 하세요, 뭐 페이스북 하세요, 그럼 그거 따라간다고요. 그런 걸 맞추려고 그런 제가 실제 케이스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예를 들어볼까요? 코카콜라 SNS 광고 잘 안 해요. 트위터로 광고해요. 트위터로 광고해요. 트위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진호 씨는 아실 거고. 두 분 계시네. 세 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많이 쓰죠. 왜 그거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고객 단위, 구매 패턴으로. 저런 거는 이제 뭐 시스템이 있거나 그런 구매 패턴 같은 게 나오죠. 이게 사실은 예전에 저는 의류 쪽을 많이 했었으니까 의류 쪽에 이런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어떤 상품을 준비할 때 이거 얼마나 준비해야 돼? 그러면 다 사람들의 추측과 생각과 이거 한 600장 할까? 너 다 팔 수 있어? 아, 내일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팔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해? 데이터를 가지고 구매 패널이 나오죠. 이건 이제 전자상거래를 할 때도 하는 얘기인데, 전자상거래 장점은 뭐냐면 그 어떤 우리가 가진 어떤 소비자 뭐 이런 그 구매 그 패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더 중요시할 손님과 중요시할 일들과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주먹보고로 주고 하면 모르죠. 그냥 뭐 사장님, 원장님, 뭐 선생님들의 감과 직감과 그 촉으로 어디까지는 돼요. 근데 안 돼요. 이제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전자상거래 이런 쪽이요. 진짜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분석, 애널리시스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분석가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야죠. 이게 그냥 막 감과 이런 걸로 하시려고 하면 큰일 나요. 비즈니스 진짜 한 번에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고객 일상 패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 같죠. 그렇죠? 손님의 어떤 내 개인 패런에 따라서 뭐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아는 저 사장님이 어느 쪽 의류 쪽 자바에 저쪽 샵에 리스를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그 근처에 있었으니 뭐 좀 거기 어떠니?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형, 아침 그 건물은 주차 시설이 좋아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건물은 주차 시설이 좋아서 거기다 파킹하고 다른 건물 가는 사람들이 많지 실제 손님이 아니야 형 아침 저녁 시간을 빼고 잘 봐봐요 그랬거든요. 진짜 사람이 없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좀 많던데 형 나랑 만났을 때 9시 반인가 그랬었잖아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 건너편 건물에 있어봐가지고 잘 아는데 거기는 주변에 파킹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트래픽 조사를 하는데 그 건물에 주차 뭐 한 달에 70불 내고 다른 건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왔다리 갔다리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보더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떤 패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손님의. 역사적사의 데이터, 이거는 예전에 의류 쪽에서 뭐 자꾸 해서 그렇지만, 뭐 데이터로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요새 그 2019년 트렌드 중에 니트로 이렇게 옛날 거 다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이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뭐 넷플릭스에서 나온 일들이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코카콜라에서 뉴 코카콜라가 한번 뉴 프로덕트를 이렇게 했다가 싹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요새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마케팅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소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다 맥주만 드세요? 진로 소주가 원래 옛날 거 있잖아요. 이렇게 투명한 병에 그거를 되게 이쁘게 해가지고 그 프레이즈를 뭐로 했냐면 진로의 스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쁘게 디자인해서 옛날 그걸 다시 살려냈어요. 근데 그런 것들 향수 상품 같은 그런 것들도 요새 또 추세인데 뭐 그런 것도 그런 데이터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노출해봤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다시 상품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거예요. 이게 제일 본질적이에요. 이거는요 온라인으로 하건 뭐 오프라인으로 하건 내가 서비스업에 있건 상품 경쟁력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죠? 제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일을 잘하니까 그냥 비싸게 받을래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어지간한 선에서 그냥 할래. 어지간한 선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죠.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 코리아
베이스죠. 그거의 기본은 뭐냐면요. 마케팅이에요.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휴먼 네이처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디 식당 메뉴, 내가 식당을 해요. 메뉴를 구성하면 오른쪽 탑 라이트 코너에 있는 게 사람 눈이 제일 잘 가는 메뉴예요. 거기에는 그 식당에서 베스트 원을 거기다 갖다 놓죠. 그 밑에는 뭐 갖다 놓느냐? 안 팔리는 거. 안 팔리는 거 그 밑에.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미국 식당들 가시면 뭐 투데이 스페셜 메뉴 그거 사실은 별로 믿으면 안 돼요. 웃으시는 거니까 아시는구나. 그거는 그날 제일 싱싱한 재료가 아니라 빨리 없앨 재료들을 파는 거예요. 잘 아이템을 보면 이게 공통된 게 있어. 아 이거 고기구나. 이게 그라운드 된 거, 뭐 간 고기구나. 이런 게 이제 빨리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투데이 스페셜 해가지고 뭐 햄버거 스테이크 뭐 저쪽 하는데 그거는 사실 진짜 싱싱한 게 아니에요. 빨리 없애야 될 재료일 뿐이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마케팅 세일즈 할 때 이런 것들이 요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개인적으로 미팅을 하실 때나 사람들을 상대하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시겠어요? 글쎄 뭐 생각해볼게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클로징이 안 되는 멘트들이잖아요. 그죠? 클로징 안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해보시고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딱 얘기를 딱 해버려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일즈를 하시거나 PR을 하시거나 홍보를 하시거나 뭐 마케팅 할 때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그래야 제 머리도 안 아파요. 제 머리도 안 아파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자 그러는데 제가 케이스를 이렇게 오픈해 놓고 있잖아요. 한두 푼도 없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팅을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알려주실래요? 3일 뒤에 3일 뒤에 알려주세요. 아니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먼저 이렇게 드로우 라인을 넣어놓잖아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세일즈에 대한 제 철학은 뭐냐면 저도 옛날에 제가 어디 가면 NDC 온다 하지 말자 뭐 이런 적도 있어요. 진짜로 NDC 온다 우리는 승산이 없어 이런 적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런 시간 한정을 줬을 때 사람들은 결정을 빨리 하게 돼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이거 홈쇼핑에서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면은 TV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바이 원 겟 원 프리 하고 시간이 막 이렇게 막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거 다 속임수예요. 빨리 결정을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러 갔어요. 이걸 사러 갔어요. 차를 사러 갔어요. 그럼 영업하시는 분이 이런 거 하시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좋을 거야.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막 흔들린다면 그래 나는 이걸 내가 나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어떤 그런 이렇게 구실점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려면 약간의 프레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시간에 대한 어떤 한정을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비즈니스적으로 큰 거래를 하시거나 할 때도 이거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을 어떻게 문자로 하고 그래도요. 저는 굉장히 좀 직선적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으로 끝내버려요. yes 아니면 no를 답하게 만들어요. 저는 사실은 제 질문은. 그럼 yes면 빨리 하고 no면 빨리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말 많은 손님들도 만나고 클라이언트 만나는데요. 이 물건의 세일즈 할 때는 내가 내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프로덕에.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면 내 프로덕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자신감이 생겨요. 손님들은 서비스하는 그분들 예를 들어서 그 클라이언트들은 있잖아요. 비싸고 안 비싸고 살 사람은 사요. 이거 되게 세일즈 랩으로서 아니면 제가 제 회사에 직접 영업을 직접 뛰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거의 그냥 불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 사람 사지 이렇게 막 비굴하게 한다고 술로 영업을 하고 이런 거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깔끔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 저는 아니 무슨 중요한 미팅 그럼 미국 사람들은 낮에 스타벅스에서 어떻게 하니 제가 중요한 게 저거 다 두고만 제가 맨날 술로 영업을 해. 그런 사람들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해도 모든 관계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딱 그거예요. 이거를 딱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세일즈하는 어떤 그 전략이 바뀌어져요. 근데 그 전제는 요거를 잘 알고 있는 전제에서.
내가 가진 거를 잘 알고 있는 전제에서 그렇게 장점과 단점을 알고 사실상 살 사람은 사게 돼 있어요. 필요하면 사는 거고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지. 그걸 불특정 다수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죠. 요거 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업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세일즈를 정말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 방법을 저도 막 1년차, 5년차 여러 방법을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팩트만 주면 돼요. 진짜 진심으로 팩트만 주면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뭐 선생님 뭐 대표님 뭐 이러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it doesn't work. 진짜로 work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저도 이제 저를 찾아서 만나는 사람도 많지만 저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거의 느낌이 와요. 거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스팅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결국은 제가 이 사이클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진심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진심이라는 게 뭐냐면 팩트만 전달하면 돼요. 사실만. 우리 시사 프로그램 보면 정치 프로그램 이건 팩트가 아니고 의견이고 있잖아요. 저 솔직히 제가 미리 하는데 의견 주잖아요. 저 굉장히 싫어요. 의견은요, 제가 직원이건 누가 사장이건 결정은 결정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외의 사람들은 데이터를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의견에는요, 사장님, 제 의견은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표 입장에서 들을 때는 나는 그 얘기가 필요 없거든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팩트인데요. 사람한테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건 온라인 마케팅하고 오프라인 마케팅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한 어떤 그 원칙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과 팩트하고 의견을 이 분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오늘 나 사기당했어. 그런데 제가 사기당하시는 분들 왜 사기당하는지 알아요? 팩트하고 오피니언을 세퍼레이트를 못해서 그래요. 보통 누구하고 미팅을 하시거나 어떤 사람하고 거래처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이 한 말에서 의견을 오피니언을 다 걷어내도 돼요. 오피니언을 다 빼버려요. 팩트가 나와요. 팩트만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만 다 들으면 돼요. 그럼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런 것들. 근데 이런 팩트가 팩트로 전달하는 것들이 워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컨텐츠 만들 때도 그런 유혹이 많아요. 이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 그림 막 이렇게 따가지고 막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비즈니스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남의 거 다 따서 할 생각하는데 편법이 안 통하고 심지어는 카피라이트 같은 거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죠? 근데 비기닝 시작하는 마음 자세가 벌써 틀렸어요. 이걸 카피해서 저걸 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돼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얘기했죠. 이 회의 같은 거 할 때 진짜 윗분들한테 사랑받고 싶으시면은요, 의견 주지 마세요. 팩트만 주세요. 그거 굉장히 사랑받을 거예요. 정말 월급이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주제 파악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미팅에 어디 딱 들어갔는데 제가 제 의견을 낼 상황이나 포지션이 아니면 저 얘기 안 해요.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만 주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거 이제 마케팅 컨텐츠 만들 때도 워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2년 쫓아다니는 실력 여건은 뭐냐면요. 이거 괜히 이제 컨텐츠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한 10년 정도쯤 됐을 거예요. 이제 제 밑에 세일즈 랩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안 하고 매니징만 할 때요. 근데 어느 회사가 있는데 가는 사람마다 다 페일을 하는 거예요. 뭐지? 이제 오기가 생긴 거예요. 뭐지? 제가 갔더니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너무 이렇게 벽이 너무 수정해가지고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메디컬 필드는 제가 뚫어보려고 제가 실패했다고. 와, 이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2년 동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돈도 안 받고 한 2년을 해줬다가 이제 그걸 뺏었어요. 그 회사 일을 뺏었어요. 그리고 7년을 제가 그 회사 걸 다 장악해버렸어요. 진짜로. 그 회사는 저한테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썼던 작전이 이거 작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전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저 아니고도 할 사람이 되게 많았었어요. 경쟁자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서비스를 했다고요. 서비스로 2년을 서비스했어요. 7년을 거둬들였어요. 제가. 망할 때까지. 저 회사 클로즈 할 때까지. 지금도 가끔 낚시 가고 그래요. 배 타고 낚시 가고. 7 years.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요. 컨텐츠 만드실 때도 좀 페이션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따가 제가 실제 데이터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뭐 아마존이라는 한 회사. 절대 빨리 안 돼요. 제가 뭐 어떤 뭐 금액까지 제가 다 오픈을 할게요. 왜냐면 정확한 저는 팩트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팩트를. 이 금액으로 얼마 했는데 이 정도 나온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중요하고요. 저 디테일 중요하죠. 이 한 어떤 스텝에서 이렇게 점프업을 하거나 어떤 회사와 어떤 거래의 어떤 그 어느 한 포인트로 넘어가려면 디테일을 잡지 못하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생각을 하면 막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많이 생각하면 디테일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것도 제가 어제 지은 말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컨텐츠는 사마이처럼 삼국지 읽어보신 분? 많이 보셨네요. 새가 울지 않는데요. 여기 뭐 벌드가 하나 있어요. 얘가 안 울어요. 노래를 안 불러요. 자, 조조의 스타일과 유비의 스타일과 사마이의 스타일이 있어요. 유비는 어떻게 할까요? 삼국지 아시는 분? 유비는 좀 울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설득하는 리더였어요. 자, 조조는 어떤 사람이죠? 야, 울어? 안 울어? 에이씨, 죽여. 이거예요. 사마이라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노출이 잘 안 된 사람인데요. 제갈량같처럼 이렇게 전략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린다 라는 사람이에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되게 무서운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인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요. 온라인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인터넷 뭐 이런 마케팅 할 때 인내심이 없으면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애플 마케팅도 제가 애플 되게 무서운 회사예요 뭐 이런 얘기한 게 뭐랄까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 됐을래나요? PC가 이렇게 저 막 한 2003년 이럴 때는 PC를 매해 샀던 것 같아요. 노트북을 이거 펜티엄 뭐 3가 나왔어 뭐 사고 또 막 있어요. 자, 하드웨어가 다 비슷해지니까 어떻게 됐죠? PC 시장이 사람들이 더 이상 PC를 안 사죠. 그죠? 컴퓨터 요새 하면 한 4, 5년 그냥 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PC를 안 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윈도우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했어요? 노키아라는 전화회사를 샀죠. 그래서 폭삭 망했다가 방향을 어디로 갔냐면 오피스 365,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예요. 1등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드웨어가 어느 이렇게 다 정점에 일어나면 이 서비스라든가 컨텐츠가 중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화기 시장에 나타났어요. 전화기. 저도 막 아이폰 뭐 이런 거 나오면 에브리얼 맨날 바꿨었는데 요새 바꿀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뭐 3년 전에 것도 다 좋아요. 뭐 아이폰 6S도 있고요. 뭐 8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SE라고 진짜 조그마한 거 들고 조그만 거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아이패드 이렇게 인터넷 되는 걸 갖고 다니니까. 근데 봤더니 여기도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다 이제 평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뭐가 나타나요? 컨텐츠가 중요해지는 거죠. 컨텐츠, 앱의 퀄리티, 어떤 서비스. 하드웨어는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비스의 전쟁이 일어나요. 서비스의 전쟁, 앱의 전쟁, 뭐 앱끼리 뭐 이건 애플에서만 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애플이 되게 무서운 회사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단순 비교해서 애플, 삼성 하면은 삼성 전화기, 뭐 앤드로이드가 기능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은데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 첫날 이 아저씨가 저 애플 싫어하는데요 뭐 이랬잖아요. 싫어하는데 아시다시피 애플 전화기 하나는 저는 이거는 이렇게 브로셔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 전화기를 이렇게 하나 사고 요거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비교들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쓰고 아이패드 사고 얘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동시에 썼을 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스페셜한 펑션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애플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가면요 못 빠져나가요. 여기서 하면 여기다 문자하고 있는데 여기 문자도 같이 나오죠. 여기 제가 이거 인터넷 설치하고 있으면 여기 옆에 있으면 인터넷 설치하는 거 요거 하다가 놔두고 여기 가서 인터넷 할 수 있고요. 앤드로이드가 안 되냐? 돼요.
근데 좀 귀찮아요. 스텝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UI UX 얘기했잖아요. UI UX는 뭐냐면 그 스텝을 줄이는 거예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회사 7년 일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서비스 열심히 해주고 그 회사를 저는 스포일 시켰죠. 다른 사람은 안 하게, 안 하는 걸 나는 해주고, 안 하는 시간에 해주고. 저 스포일 시켰더니 저만 계속 찾는 거였었잖아요. 제 회사만 계속 찾았어요. 애플도 그런 작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드웨어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이제 봐보세요. 제가 올해 무슨 뭐 아이패드 OS라고 그 아이패드용 OS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되게 보통 아이폰의 큰 버전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얘네들이 제가 이거를 얘네들이 이제 컨텐츠로 어마어마하게 마케팅하는 준비가 올해 끝났구나. 제가 그걸 딱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눠놨어요. 뭐 맥북 뭐 이런 PC는 PC고 아이패드가 하는 기능이 없었잖아요. 그냥 큰 아이폰이었잖아요. 여기에 애플 펜슬을 달아가지고요. 얘는 여기서 뭐 창 2개 뜨고여가지고 뭐 요걸 보면서 하고 엔드로이드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펑션을 다르게 하나 딱 나눴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쓰고 그렇게 하게끔 해놨어요. 저도 이제 아이패드 이거 애플 펜슬 이런 거 다시 필요 없는 거 안 사야지 그랬는데 왜 요새 다시 살라 그러냐면 컨텐츠 빨리 만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영상이나 이런 거 딱 해가지고 제가 와우 이런 거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걸 컴퓨터로 들어가서 와우 뭐 이래가지고 뭐 빨간색 누르고 그래야 됐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하면 빠른 컨텐츠 생성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도 얘네들의 어떤 프로그램 라인은 이제 서비스 컨텐츠 기반으로 바뀌었구나. 이제 더 이상 서비스가 아니구나. 이런 것도 마케팅 전략이에요. 나랑 한번 하면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 이런 플랜들을 제가 어떻게 짰는지 다른 데다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얘기했어요. 뭐 지금 마케팅 작전회 같은 거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요거 5,000불짜리 컨설팅 플랜 있어요. 5,000불짜리 제가 플랜 짜는 거예요. 5,000불짜리 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회사에 의뢰를 받았더니 그 회사가 저기 육가구 아드모아에 현대사우나라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여기 약간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말고 탁구장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 사장님한테 의뢰를 받았는데 여기가 뭐를 갖고 있냐면 드림 바베큐라고 몽 레스토랑이라고 있어요. 웨스턴길에 있죠. 바베큐 올류캐리한데 또 뭐 있나 봤더니 저기 팜스프링에 무슨 현대 호텔이라고 있어요. 호텔이 있어요. 여기에 또 무슨 뭐 식당, 무슨 뭐 탁구장, 뭐 마사지샵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판매를 어떻게 할 플랜을 좀 짜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딱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몽 레스토랑 가봤더니요. 가격에 대한 얘기도 여기 같이 나와요. 거기 딱 갔더니 한국 사람들은 몽을 잘 안 가요. 잘 안 가요. 아유, 더러워. 솔직히 더러워 그래요. 그리고 구글 리뷰, 옐프 이런 거 보면 막 벌레 나온 사진도 있고요.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나? 그런데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보면 푸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50개 있어요. 50개. 원래 식당 계산할 때 이거 하나에 10,000불이라고 해요. 식당이 저 가게가 바베큐 가게가 얼마지? 그러면 에스티마트 할 때 푸드가 몇 개야? 10개야? 그럼 100,000불이야. 최소 미니멈의 가치가 50개 있는데 동시 수용 인원이 350에서 500명 되더라고요. 한 번에 우우가 다 해요. 가격은 싸요. 근데 잘 안 가. 왜냐면 근데 제가 가봤더니요. 뭐 필리핀 사람들, 히스패닉 사람들이 진짜 먹으라고요. 점심은 열기도 전에 가서 막 기다려요, 사람들이. 특히 한국 분들 약간 시니어 분들이. 그래서 어머니 저는 이제 실사를 이렇게 나가거든요. 어머니 여기 뭐가 좋으세요? 샐러드가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딱 들어가 봤더니 스크린 있잖아요. TV 스크린이 그냥 TV만 틀어주는데 한 11개 정도 있었어요. 입구에 하나,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누가 많이 오나를 분석을 했죠. 시니어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메인 입구에는 시니어 보험하는 분한테 광고를 받았어요. 시니어 보험하시는 분들이죠. 왜냐면 연령층이 50대, 60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점심은. 여기는 이 사장님한테 돈을 주고 광고를 하면 여기서 무한 반복으로 계속 돌아요. 그럼 여기에 하면 여기 광고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분들이 생겼는데 이 판매를 어떻게 부스터 시킬까 그랬더니 이제 여행사에서 단체 손님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코리아타운에. 근데 이 사장님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동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는 별로 없으니까 가격이 뭐 이런 거 조금 뭐 안 깨끗해도 it's okay 오고 와 라는 이 가격이 이렇게 낮고 내가 가진 걸 분명히 아니까 괜찮아, 나 신경 안 써, 이거 그냥 밀고 가요. 근데 여기 주로 누가 오냐 봤더니 여행사에서 와요, 여행사. 자, 그래서 이제 여행사를 또 분석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들어갔더니 여기서 그럼 이 회사로 이 식당으로 누가 오게끔 하려면 누가 디시전 메이커예요? 그랬더니 여행 가이드가 디시전 메이커. 회사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관광에서 어느 식당을 이 손님을 데려갈지는 자기가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여행을 플래닝하는 사람이 가던가, 아 그럼 이 사람들이 키메이커구나. 여기 스토어 매니저한테는 이 사람들 오면 정말 잘해주세요. 야 그럼 이거에 상관 영향을 안 받는 데들은 또 뭐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캐나다에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캐나다에서 미국 여행 많이 오더라고요. 캐나다인들을 다 컨택해서 여기다가 다 모셨어요. 그랬더니 점심만 만불 넘게 팔구만 올라갔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느냐? 자 이 사람은 여기에 또 이런 또 호텔이 있잖아요, 팜스프링에. 자 그러면 여기서 10번 오면요 한 번에서 여기 그냥 하나 공짜로 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팜스프링이니까, 그죠? 여기서 모아서 이렇게 가세요. 그럼 여기서 하루 숙박권을 하나 생기는 거예요. 숙박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장님도 참 굉장히 또 똑똑하시더라고요. 가지노도 보내주면 안 될까? 이러시는 가지노도 보내주면 안 될까? 뭐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재밌는 일을 제가 발견했는데 카지노에 이렇게 단체로 한명체인에서 막 이렇게 사람 출발하고 그러잖아요. 한 60불인가 내고 그렇잖아요. 40불인가 낼 거예요. 얼마 조금 돼요. 20불인가 얼마 돼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버스 한 대 빌리는데 800불에서 1200불이에요. 근데 여기 50명이 타잖아요. 근데 여기 카지노에 들어가서 여기다 내려줘가지고 6시간을 홀드하면요 한 사람당 60불을 줘요. 60불을 줘요. 그럼 6, 5, 30이면 3,000불이잖아요. 이분이 버스 사서 이거 계속 돌려도 되겠다.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고 저는 뭐 어차피 그냥 그 플랜을 짜주는 거에서 저는 그냥 스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룹이 되게 잘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만 저희 같은 데는 저 사장님의 비즈니스는요 모든 게 넘버원이 아니에요. 여기 호텔도요 한국 사람들 안 가요. 검색해보세요. 현대 호텔 뭐 어디지? 팜스프링 좀 더 가서 있는 데저트 핫스프링인가? 근데 한국 사람들 잘 안 가요. 근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예약사항 이런 거 물어봤더니 뭐 USC에서 막 단체로 막 90동을 다 빌려가지고 쓰기도 하고 싸니까 하루에 뭐 70불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뭐 브랜드를 런칭하고 그럴 때 너무 넘버원이 되려는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켓을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무조건 넘버원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넘버 2도 괜찮아요. 넘버 2도 괜찮아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마케팅 스피드 이런 것도 아까 어제 선생님 저하고 이제 또 상담 좀 했잖아요. 옷 굉장히 힘들어라고 했지만 뭐 3일째 얘기하겠지만 엣지라는 마켓도 있어요. 그건 아마존하고 조금 틀려요. 거기는 이제 뭐랄까요? 거기는 이제 주얼리 하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완제가 아니라 오더가 들어오면 그때 만들 수 있어요. 한 7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커스텀 메이드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공부 많이 하세요, 리서치 많이 하세요 하잖아요. 그쪽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에서 특이한 뭔가를 한다면 미리 옷을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지만 거기서 오더가 들어오면 빠른 재가공을 해서 넘길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되는데요. 옛날에 필리핀인가 어딜까 그 라자다라는 쇼핑몰이 있었어요. 그 미국의 어떤 친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어떻게 벌었느냐. 얘가 무슨 틈을 봤냐면 거기가 필리핀 맞을 거예요. 거기가 배송 시스템이 안 좋아요. 배송이 안 돼요. 오더를 받으면. 배송이 안 되니까 배송 타임을 한 15일 정도에서 한 달까지 받을 수 있는 걸 이 사람이 딱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라자다라는 쇼핑몰에 입점을 하고 오더를
그거를 단기간에 6개월 동안에 1200아이템을 보냈거든요. 오, 굉장히 부자 됐어요. 굉장히 부자 됐어요. 왜냐면 쇼핑 타임이 있으니까 내가 물건 먼저 안 사도 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월마트에 물건 사서 아마존에 팔아서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돼요. 돼요. 제가 뭐 시간이 많으면 그거 이렇게 막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뭐 전자상거래 강의할 때도 그거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월마트 가서 쭉 사가지고 그냥 어떤 돈 키우는 사람 있어요. 90억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90억.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상황에 그러니까 제가 내 주변 상황을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하는 게 그 주변 상황을 파악을 정확히 해야 나에게 맞는 마케팅 전략과 세일즈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해봐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코카콜라는 트위터로 하는데. 이거 뭐냐면 내 여건과 내 상황에 맞게 아까 제가 인내하세요 라는 게 내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만약에 100이 아니라면 내 맞는 힘을 가지고 한 채널을 가지고 한 채널을 집중을 해야죠. 한 채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도 뭐 손님이 충분할 경우 많은 스피드대로 가는데 저 온라인 마케팅도 손님이 충분할 경우는 꼭 인스타그램을 안 쓰셔도 뭐 여러 방법들은 있어요. 사실은 트래픽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꼭 이 한 채널이 에브리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새 지금 사실은 저도 뭐 라이브 방송, 유튜브 저도 사실은 그쪽에 사실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지금 뭐 비즈니스 모델들을 찾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스타그램이 너무 불특정 다수가 많아서 좀 모으기가 조금 애매해요. 아까 이제 뭐 타겟 마케팅 얘기하셨잖아요. 페이스북이 필요한 이유 딱 하나. 그 페이스북 회원층들이 나이가 얼마고 연령층이 뭐고 어떤 랭귀지를 쓰고 정보를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타겟 마케팅 할 때 거기에 이제 뭐 연령층 40대에서 45세 어느 주에 사는 여성 한국인 이렇게 인종 문제 때문에 한국인 미국 이렇게 못해요. 코리언을 쓰는 LA 지역 반경 10마일 이내의 워망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돈만 막 나누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엣지라는 걸 쓰는 회사 하나 컨설팅을 갔더니 한 달에 광고비랑 9,000불 정도씩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에 이제 어떻게 키워드를 해놨고 어떻게 광고를 해놨나 봤더니 엉뚱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랑 짧은 기간 동안 했는데 매출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광고비를 한 3분의 1 정도 줄였어요. 그게 뭐냐면 살 사람만 들어가서 산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은 안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엣지 얘기하면서 그런 키워드라는 걸 얘기했지만 아까 내 상품이었던 뭔가가 이게 분석이 이렇게 딱 이루어지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그죠? 키워드라는 게 꼭 이렇게 아마존을 하고 구글 SEO를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내 프로덕트에 대한 컨셉에 대한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섹시야, 블랙이야. 아마존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거 키워드로 분명히 쓰죠, 그죠? 키워드로 쓰죠. 아마존에서 만든 키워드 엣지라는 데는 아시다시피 밑에 보면 어떤 키워드 썼는지 다 나와요. 밑에. 자, 이 컨셉은요. 이 어떤 아마존이나 마켓플레이스를 한다거나 뭘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때부터 리서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프로덕트를 시작할 때부터 이 키워드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분석이 된 걸 여기다도 쓰고 여기다도 쓰고 구글도 쓰고 영상 할 때도 디렉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 하나를 처음에 잘 해놓으면요 여기서 시간이 하나도 안 들어요. 시간이 안 들어요. 이거는 아마존 하면 여기서 키워드 리서치 해가지고 키워드 툴 해가지고 딱 하죠. 엣지하는 사람도 다 있자고 하죠. 근데 내가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됐어. 이거 바뀝니다. 이 키워드가 인스타그램에서 뭐죠? 해시태그라고 하죠. 그죠? 그냥 우물정자가 하나 붙었을 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여기서 컨셉과 기획을 얼마나 했느냐, 잘했느냐에 따라서 온라인 마케팅도 쉬워지고 인스타그램도 쉬워지고 페이스북도 쉬워지고 다 쉬워지는 거. 그 시작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다 그러면 저거부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이 하는 것들은 진짜 이렇게 뭐랄까요, 방향이 분명한 브랜딩이 아니면 다 안 해요.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는 이것만 해주세요 그럼 저는 사실 안 해요. 단지 하는 이유가 있다면 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실제 어떤 데이터들이 뭐가 유행인지 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To the haters, the doubters, my 7th grade vice principal. To everyone who's ever told anyone with a dream they can't. This video's for you. Keep your head down, follow the rules. Do as you're told, play it safe. Wait your turn, ask permission, learn to compromise. This is terrible advice. If I were to write an autobiography, a book about my life, one title that would work would be Do What You Can. Because that idea encapsulates everything I've ever done. Like when I wanted to move to New York City, and my dad was like, you can't, you have to come. Or when I first said I wanted to make movies, and it was, you can't, you didn't go to film school. I want to have a TV show, you can't, Casey, you're not pretty enough. And to go even further, like if I were to characterize what this new generation of content creators and filmmakers, what we all do on YouTube and everywhere else, we do what we can. C'est 1, 2, 3, 4, 5, 6, 7, 8, 9, 10, 11, 12. You can't be an action movie filmmaker, but you take apart four friends to dress up like video game characters, jump off some buildings, and you can. Right, Devin? Yes. You're on a talk show, but get on a webcam and you can. Beautiful bastard. Wait! This is my first YouTube video at the Next thing you know, you're interviewing the president. I heard that you're going to be out of a job soon. Maybe I'll start a YouTube That's show. what I'm thinking. You can't fly around New York City on a magic carpet, but you get your electric skateboards and PVC pipe, great outfit, give Jesse a call, and you can. What do you think? Obviously, so You don't need gear, you don't need trucks or a crane, you don't need some big expensive camera rig that never works. When you're a creator, you don't need someone in your ear telling you what you can and can't do. What you can and can't say. I accidentally did the shocker. Oh my god. They call us gamers, influencers, internet famous. What the fuck does that mean? But we know something they don't. You can start a blog or a makeup channel. We're traveling around the world with a gigantic piano playing in beautiful places for interested people. When you're a creator, all you need is your phone, an internet connection, and a good idea. A story you want to share, something you need to say. Confidence is within And yourself. then the rest is history. 76, 77, 78, 79. If you do it right, you get to quit the day job. Make friends from places you've never been. You need a collaboration. There's just 2 boys and 2 video cameras. A life moving so fast, it's so full, you won't even have time to process it. Sur la plage, au moment désertique. So to my fellow creators, I say, keep creating, keep doing the work. Au galop sur la plage, au moment désertique. Au galop sur la plage. And never forget, you don't have to listen to anyone, because in this new world, no one knows anything. The haters, the doubters are all drinking champagne in the top deck of the Titanic, and we are the fucking iceberg. 80, 82, 83, 84, 85, 86, 87, 88, 89. We're on that. Do what you can't.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전에? 처음 보죠? 네. 영어로 되어 있긴 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할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네, 오늘 주제는 유튜브 세미나 하는 것 중에 유튜브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네이슨 킴이고요.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많이 운영해요. 뭐 웹사이트도 만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뮤직코라는 데서 혹시 MCN 비즈니스라는 걸 아시는 분 계신가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비즈니스인데 그게 지금 뭐 CJ나 뭐 이런 회사에서 그러니까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CJ도 되게 좀 많이 투자해서 그걸 하고 있고 DRTV라고 그리고 뭐 모든 방송국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고 그런 쪽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이제 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인 유튜버 분들을 제가 이제 서포트를 해요. 그러니까 왜 무료로 서포트를 해드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생겨야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해서 제가 그런 연예인을 키우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홍보를 해드리고 있고 뭐 직접 제작도 하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고. 네, 뭐 다른 것들은 이제 그거랑 관련이 없지만, 네. 그리고 이거 하나 있는 게 이제 지금 유튜브만 사람들이 이제 가서 막 많이 보는 것 같지만 페이스북으로도 영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 아까 뭐 설명을 하셨겠지만 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장비가 발달이 돼 있잖아요. 뭐 핸드폰이 좋아지고 뭐 인터넷도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플랫폼들이나 뭐 속도 뭐 아니면 카메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제 볼 수 있고 뭐 잠깐 이게 스낵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런 스낵 컨텐츠를 제가 운영을 또 하고 있어요. 뭐 LA 그 생생두부라고. 네. 요거는 이제 뭐 한인타운에 뭐 그런 간단한 이제 영상들을 제가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음식 같은 거 컨텐츠 같은 걸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꼭 유튜브만 아니라 이런 영상 컨텐츠를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예 그리고 뭐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뭐 인스타그램이든 어디든 다 자기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알려드리고요. 예 그런 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예,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러 들어와서 이게 조금 괜찮으신가요? 혹시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까 제가 두 분? 어떤 콘텐츠 하시죠? 네. 저는 건강 콘텐츠입니다. 건강 콘텐츠. 그리고 저는 ASMR 먹방. ASMR. 아, 제일 좋은 거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사람처럼 막 미친 짓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까 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많은 뷰수를 일어나고 많은 구독자가 있어야지 이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는 사실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노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흥미 위주와 좀 뭐 섹슈얼함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너무 비판적인 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재미없어질 수 있어요. 채널 자체가.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콘텐츠 마케팅 효과나 뭐 이런 거 있고 혹시 뭐 유튜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뭐 자기가 이런 유튜버 좋아하시는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뭘 제일 많이 보세요? 먹방? 요새는 김창호 씨 포퓰리즘 아시는 분? 포퓰리즘. 그 좋은 분이 많더라고요. 그냥 나스 토크 하시는 분이죠. 네. 예, 뭐 그리고 게임 컨텐츠, 게임 워크스루 컨텐츠. 게임. 워크스루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RPG 게임 같은 거. 공략. 공략. 예, 공략. 그러니까 쇼컷. 공략 비디오. 예. 백종원 대두소바지. 요즘 제일 그것도 잘 뭐 나가는 게임을 백종원. 시작하셔가지고 뭐 토크를 많이 하시죠. 3년 만에 100만인가?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도 그렇고 많이 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제 먹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위 컨텐츠 그 팔로우 수,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케미파이라고 그 사람이 1위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동은 돼요. 변동은 되고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항상 바뀌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거를 한다고 해서 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지금도 다들 보고 계시고 그런 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한국의 국내 유튜브 시장에도 지금 50% 작년에도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50% 이상은 아마 거기 내용은 없을 거예요. 제가 기사를 좀 찾고 뭐 하느라고.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니까 50% 폭풍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나온 내용처럼 또 실버 세대 이분들이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게 많았어요. 어릴 때는 요즘에 뭐 부동산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토크하는 거 제가 좀 여기에 좀 많이 넣어놓은 컨텐츠가 있는데 그 다니TV라는 게 있어요. 그 다니TV라는 분 같은 경우에 컨텐츠를 보시면은 이런 나이에 이런 컨텐츠를 해서 이 사람은 10만이 넘어가고 20만이 넘어가고 돈을 어떻게 벌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유튜브나 뭐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뭐 전에는 좀 힘들었죠.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뭐 또 기계치거나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면 생활이 가능하진 않잖아요. 또 저희 삼촌부터 뭐 저희 부모님도 다 유튜브를 보시고 뭐 처음에 카톡으로 시작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 쪽으로 넘어오시면서 많이 오게 되신 거죠. 그 유튜브를 보시려면 아까 물어보신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어느 회사인가요? 구글에서 사들였죠. 네, 엄청난 큰 걸 사들여가지고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 유튜브를 하시려면은 이제 계정이 구글 쪽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이제 알고리즘도 결국은 그쪽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즘에 구글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서 보시겠죠. 자기 채널을 보고 또 연관된 콘텐츠를 보고 계속 하시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나도 해야겠다. 저 친구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똑같거든요. 저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고 하다가 또 아이들도 촬영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죠. 남들이 다 하니까 쟤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 보면서 너무 안 보이니까 나중에 KYCC 들어가시면 제가 올려놨어요. 벌써 보셨죠? 저 라이크 누르셨던데. 제가 유튜버 그룹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두 분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는 영상을 좀 찍었어요. 여기 와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찍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폰으로만. 그러니까 아까 막 그 친구가 막 카메라를 다 때려 부시잖아요. 필요 없다고. 필요하긴 해요. 언젠가. 지금 당장 그게 없는데 꼭 사서 하려고 하니까 좀 이제 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잠깐 와서 이제 영상 강의하시는 분 오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신 말씀 다 맞지만 유튜브를 하시기에는 좀 적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를 뭐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뭐 프레임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이게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FHD인지 HD인지 뭐 4K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에는 보통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좋지만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면서 찍을 필요는 없거든요.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내한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고민하시는 게 아까 말했던 어카운트 어떻게 해서 등록해서 어떻게 올리는지 그리고 컨텐츠 아이템 선정 그리고 영상 촬영, 촬영 및 편집본 확인 및 업로드 그래서 노출을 시키고 피드백까지 이거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이제 디테일을 모르시는 거죠. 근데 아시는 분도 뭐 조금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컨텐츠 아이템 선정에서 이제 대부분 그 조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가장 제일 좋아하시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적인 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시는 거. 네. 그런 거를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나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채널을 또 만들면 돼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고 그냥 채널을 또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방을 하시다 안 되면 다른 콘텐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브이로그를 하다가 뭐 안 되면 그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상 촬영 계획을 이제 세우시겠죠. 만약에 뭐 먹방을 하시든 아까 뭐 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프로덕트를 좀 광고로 해야겠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시다 보면은 이제 촬영을 어떤 걸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컨텐츠 아이템 선정이 왜 먼저 들어가냐면, 컨텐츠에 따라서 영상 촬영하는 기계나 그 시간, 노력 이런 게 다 달라져요. 편집 시간. 그러니까 자신이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으면은 뭐 여행 가서 찍는다, 아니면 하루 종일 찍는다,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토크가 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하냐면, 토크를 하고 먹방을 하면 한 1시간 정도 촬영을 해요. 한 2시간이나 1시간. 그러니까 나가서 뭐 브이로그 촬영하는 것도 시간이 짧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10분으로 줄이고 뭐 줄이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촬영을 할 때 엄청나게 좋은 장비가 필요할까요? 집에서 그냥 그렇게 촬영하는데 그냥 영상에 그냥 조명만 좀 밝게 쏴주면 좋은 화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멋진 화면으로 뭐 어떤 그 여행 뭐 브이로그를 찍는다 이런 거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프로덕트에 대해서 뭐 되게 멋있게 보여주는 광고처럼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카메라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촬영해요. 대부분 유튜버들은 핸드폰으로 시작했어요. 아까 그 사람도 엄청나게 유명하고 돈도 엄청나게 버는 유튜버인데 폰으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대부분 컴퓨터 뭐 사야 돼요? 아니면 뭐 카메라 뭐 사야 돼요? 부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뭔지 제가 알면은 뭐 그런 걸 추천도 드리긴 하는데, 컨텐츠가 그냥 처음에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뭐가 됐든 핸드폰으로 시작하셔라. 스마트폰으로. 좀 스마트폰을 좀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연습을 다 필요하잖아요. 모든 게. 뭐 비즈니스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연습도 안 하고 한 번에 저 뭐 되게 유명한 유튜버처럼 찍을 수가 없거든요. 광고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촬영하는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버짓이 이제 생기게 되죠. 자기가 뭐 얼마나 이 돈을 들여서 이 영상을 찍고 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제 시간을 들일 수 있는지, 다 직장도 다니시고 뭐 비즈니스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짬 나는 시간에 하는데 그거를 뭐 되게 방대하게 편집 뭐 한 10시간, 20시간, 뭐 40시간 이렇게도 해요. 편집하는 거 보면 그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못하죠. 제가 상담한 사람들 중에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이제 라디오콜에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분들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한 분은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친한 동생이랑 앉아서 뭐 K-팝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재밌게 뭐 만들어 간대요. 근데 그거 뭐 올리셨냐? 채널에. 안 올리셨더라고요. 왜 안 올리셨냐? 그거를 뭐 편집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대요. 일을 하시니까. 그래갖고 뭐 조금 시간이 좀 뭐 며칠 쉬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근데 그 K-팝 뉴스래요. 그게 뉴스일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그럼 뉴스가 아니죠. 뉴스는 그날 찍은 걸 바로 올리죠. 그러니까 보시면 영화처럼 화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컷별로 찍어 나가서 그날 바로 방송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도 바로바로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 계획하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기가 PD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PD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연기자도 돼야 되고, 스크립터, 그러니까 작가도 돼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영상 촬영 감독부터 뭐 편집하는 사람, 모든 걸 자기가 또 독자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제 할 수가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겠다 이러죠.
이거는 이제 쉽게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냥 막 찍어놓은 거를 편집을 하기 시작하겠다 보면 알게 돼요. 아, 나한테 필요한 장비, 나한테 내가 뭘 찍어야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거 찍고 뭐 하다 보면 방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어디에서 학원 같은 데서 배워도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저도 뭐 가르쳐 드리고 뭐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직접 하시지 않으시면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시는 것도 똑같고 자기가 뭘 할지 유튜버가 된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요즘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도 뭐 증권이나 뭐 아니면 무슨 뭐 농수산물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다 유튜브를 찍어요. 채널도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뭐 패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뭐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유튜버만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하시는 분도 뭐 제가 알기로 한의학 하시는 분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쪽에서 몇 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 뭔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하면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채널을 위해서 내가 하다 보면 또 괜찮아. 내 나만의 또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할 수 있죠. 광고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광고. 그래서 이제 촬영이 되면 이제 편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이게 컨텐츠마다 다른 거예요. 만약에 화질이 좋은 거를 하시게 되면 카메라 좋은 거를 왜 추천 안 드리냐면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좋은 사양이. 근데 폰으로 찍은 것들은 대부분 4K로 찍어도 용량이 작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 퀄리티도 어느 정도 좋기도 하지만 이제 폰으로 바로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컨텐츠가 긴 걸 원하냐 짧은 걸 원하냐에 따라 좀 그게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편집본을 올린 다음에 자기가 확인해야죠. 얼마나 잘 되는지,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죠. 뭐 제가 이거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서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너무 크게 나와서 요거는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파일을 원하시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려서 요거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 블로그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자기가 뭐 A to G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원래 동영상도 이렇게 지금 올려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오면서 찍은 거예요, 아까. 좀 생겨서 그냥 오면서 찍고 바로 이렇게 폰으로 편집하고 쓰고. 스마트폰으로 찍으신 거예요? 예,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예, 아니 저는 삼성 노트 9이었습니다. 잘났네. 그리고 뭐 간단한 건 다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긴 영상은 보세요. 이게 레코딩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갑자기 뻑 나기도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냥 올렸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건 페이스북에 올리는 영상이고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만 하시려고 하는데 뭐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시기도 하거든요. 그거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채널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노출을 한 군데만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굉장히 힘든데 이분 썼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아프리카 TV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6만 명 될걸요? 구독자 수가.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미국에 사시는데 이분은 이제 아프리카 TV로 인기를 얻고 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5, 6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분들은 대단하지 않아요. 뭔가 뭐 특별한 걸 하는 줄 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그냥 뭐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뭐 30만? 40만 돼요. 네.
그냥 여기 미국에 다니면서 미국 일상이나 이런 걸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유명하신 분들만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뭐 되게 대단한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꾸준히 하는 걸 제가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뭐 10만이 넘으면은 뭐 페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뭐예요? 그거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다음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 그 내용이고, 이게 안 보이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글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쉬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고, 이거는 아마 해서 그냥 클릭하시면 되니까 아마 제가 보내드리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되는 법 10가지, 뭐 아니면 초보자가 알아야 할 영상 제도 있으면 7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는 사실 뭐 강의도 뭐 저는 좋지만 웬만한 거는 다 유튜브에 있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옛날에 네이버에 쳤잖아요. 네이버가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검색 기능 자체가 떨어진 거죠. 유튜브는 구글에서 샀죠. 구글에서 사는 바람에 구글에서 원래 떨어지는 키워드 뭐 광고 뭐 할 게 유튜브로 다 넘어갔어요. 그 걔네들은 손해 본 게 없죠. 그걸 보완했으니까. 근데 네이버는 지금 뭐 다른 뭘 하고 있는데 뭐 캐스트가 뭐 있어요. 별로 안 좋아요. 다 유튜브 보지 누가 배울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한 유튜버가 되느냐? 아까 뭐 얘기했던 것들인 건데, 뭐 성공 사례는 아까 그분들이랑 뭐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 제가 이거 하나씩 갖고 보여드릴게요. 뭐 질문하실 거 있느냐 중간에 혹시 없어요? 궁금하신 거라든지. 제가 한국에 지금 100만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100만 이상 한국의 찍으신 분들. 유튜브 붐이 일기 시작했을 때 성공한 유튜버를 수식하는 표본은 100만 유튜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유튜버 최상위에 있는 벤츠, 떡기떡, 고겸, 영국남자 같은 분들이 구독자 100만대에 있던 시절이었죠. 지금도 역시 100만 유튜버라는 수식어는 대형 유튜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구독자 100만이 넘으면 구글 코리아 복도 명예의 전당에 전시가 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주제별로 어떤 100만 유튜버들이 있는지, 100만 유튜버의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자 100만부터 199만 9,999명 구간에 있는 한국 100만 유튜버는 총 77팀입니다.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100만 유튜버들이 주로 다루는 주제는 코믹, 토이 퀴즈, 게임, 음악, 춤, 요리, 먹방, 뷰티, 기타 순으로 많았습니다. 먼저 토이 퀴즈에는 13팀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일 좋아요, 사실. 스크린샷 하시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퀴즈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버 전부의 순위를 다루도록 할게요. 토이 퀴즈 카테고리는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미디는 15팀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버라고 했을 때 가장 머릿속에 빨리 떠오르는 컨셉입니다. 유튜버 본인이 채널의 주제가 되고요. 방송에도 많이 여러 가지 나오죠. 콘텐츠를 본인이나 게스트와 함께 생산합니다. 뭐든지 한다라는 모토를 많이 달고 있는 채널들입니다. 공대생 변승주 195만 명, 슈기 187만 명, 어썸맨 170만 명, 박준영이 형 145만 명, 최고다 윽박 138만 명, 보물섬 1만 명, 더블비 123만 명, 철구 117만 명, 조재원 115만 명, 성수꺼풀 111만 명, 김하나 106만 명. 구독자 지금 수위는 코믹 이렇지만 엔터 쪽에 사실 유튜브 와서 수익에 이제 있어서 직접적인 유튜브라는 요인은 사람들이 동영상 조회수입니다. 있으시라고 사실 하면. 구독자 수는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죠. 여기서 순위가 달라집니다. 보시다시피 구독자 수로는 9번째였던 양팡님이 조회수에서는 가장 앞섰습니다. 특이하죠. 여기에는 많은 요인이 있는데 대부분 구독자 수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버는 TV 같은 타 플랫폼과 병행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징 도처와 특히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왓썸맨 같은 경우 역대 가장 빠른 시간에 100만 구독자를 확보했고 벌써 200만을 향해 가지만 백종원이 눌렀죠. 주 200만 이제 일주일 만에. 상대적으로 뷰가 적습니다. 군 복무 중인 철구 채널이 눈에 띄네요.
다음은 게임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에선 더욱 전 흥미로운 세계적으로 사실이 사실은 나옵니다. 이제 게임 카테고리가 먼저 구독자 순입니다. 대도서관 퀴즈 다음으로 191만 명, 양띵 179만 명, 잔뜰 170만 명, 제넌 142만 명, 악동 김블루 140만 명, 태경TV 136만 명, 이분들은 악어 어쨌거나 1년에 10억 원 넘게 보신 분들이에요. 김지현의 게임 세상 125만 명, 테스터본 110만 명, 뜨뜨뜨뜨 102만 명입니다. 다음은 조회수 순입니다. 김지현의 게임 세상이 월간 조회수 5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뷰수가 수치입니다. 많아요, 뷰수가. 김지현님 채널의 구독자는 125만 명이지만 100만 유튜버 중에서 토이키즈를 제외하면 2019년 현재까지 수익은 1위입니다. 계속해서 토이키즈를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 영상을 안 보죠. 보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체 유튜버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1위 보경 5,600만 뷰, 2위 김재원 5천만 뷰, 3위 허파 그리고 던깨떡 4,600만 뷰입니다. 특히 게임 분야는 여기 언급된 콘텐츠 중에서 토이키즈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토이키즈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시청하는데 스킵을 안 하고 광고를 다 보는 광고 경우가 스킵하면 돈 안 나와요. 본격적으로 동영상의 재생 시간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죠. 광고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똑같은 조회수의 짧은 동영상보다는 많게는 몇 배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이죠. 김지현의 게임 세상의 길을 잠들님, 태경님이 잇고 있습니다. 대도서관님은 조회수에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위치 방송과 유튜브 외의 활동을 많이 하시죠. 뭐 드라마에 출연한다든지. 유재석이죠, 유재석. 유튜브에. 다음은 음악, 춤 카테고리입니다. 여기도 특이점이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건 조금 잘못됐어요. 다른 발생은 아티스트의 돼요. 노래를 이용하여 커버 뮤직이나 커버 댄스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때문에 음악 잘못 쓰시면은 보이는 이제 콘텐츠 내려야 되는 제작자에게 경우가 수익이 있어요. 지속됩니다. 먼저 구독자 순위 보시죠. 비바 댄스 179만 명, 세소 178만 명, 딩고 뮤직 176만 명, 태경아 양목자 160만 명, 미러 HD 160만 명, 펜타로 155만 명, 제굴집 147만 명, 버블기아 116만 명입니다. 다음은 조회수별 순위입니다. 단적으로 제구치라는 채널은 9,300만 뷰라는 엄청난 월간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수익은 0원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노래에 가사를 입히는 채널이거든요. 전부 저작자에게 수익이 갑니다. 고태경님 같은 경우 약에 관한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커버성을 올리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다른 플랫폼 연결로 수익을 냅니다. 가수 데뷔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은 요리 베이킹 카테고리입니다. 꿀키 159만 명, 쿠킹 드림 134만 명, 이런 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30만 거예요. 명, 이쪽에 사신 분들 좀 유진이 116만 명, 아레키친 113만 명, 소프 108만 명, 마셰프와 랜선라이프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타신 소프님, 자취요리 블로그로 유명한 꿀키님이 포진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조회수는 적은 편입니다. 대신 음식이나 조리기구 관련 협찬이 많고 책을 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먹방입니다. 알겠죠. 게임 카테고리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높은 조회수 그리고 수익도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먹는 영상이다 보니 특히 해외에서의 조회수를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번역하기가 매우 간편한 콘텐츠이고 영어로 바꿔도 검색에 노출이 잘 됩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 광고 단가가 한국보다 2배, 아니면 3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이 더 늘어납니다. 구독자 순입니다. 양수빈 173만 명, 플란 159만 명, 펑사운드 113만 명, 엠브로 109만 명, 나름TV 101만 친구들 명입니다. 먹어요. 조회수는 프라님이 800만 뷰로 제일 많고 랜선라이프에 출연하신 엠브로님도 눈에 띕니다. 많이 여섯 먹어서 분들이 많이 보시는 뷰티입니다. 구독자 순입니다. 싱님 161만 명, 라면꾼 141만 명, 다또아 125만 명, 회사원 118만 명, 윤짱이 100만 명. 특이점은 다또아님의 채널은 몇 달째 휴면 상태입니다. 악플이 워낙 심해서 심리치료 중이시라고 하네요. 랜선라이프에 나온 이런 것들 꼭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도 없이 들었던 네. 분들이 계시는군요. 다음은 기타입니다. 영어, 웹드라마, ASMR, 동물, 실험 등 다양한 주제가 모여 있습니다. 먼저 영어 3인의 유튜버입니다. 게이브 175만 명, 디바제시카 163만 명, 올리버세 104만 명입니다. 웹드라마입니다. 들어봐. 플레이리스트와 딩고가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는 현재 웹드라마 리필이 연재 중입니다. 플레이리스트 187만 명, 요즘에 드라마도 이런 107만 채널로 명입니다. 보여지죠. ASMR 자면서 많이들 들으시죠? ASMR이란 주제답게 조회수가 높습니다.
ASMR 역시 명상 시간이 길고 보통 틀다가 잠드는 경우가 많아서 광고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또모 170만 명, 선아 122만 명입니다. 특이한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한국 유튜버입니다. 잭스 132만 명, 로꼬 122만 명, 랄루 107만 명입니다. 그 밖에 드로잉 채널, 고양이 채널, 액체 괴물을 만드는 실험 채널, 인터뷰 채널, 인터넷 방송, 핸드크래프팅, 그리고 부부가 운영하는 운동 채널이 있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월간 조회수 순위입니다. 웹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플레이리스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양이와의 일상을 그리는 수리 노을의 조회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화 콘텐츠 이외에 미스테리 콘텐츠가 대박을 치면서 디바 제시카님의 조회수도 상당합니다. ASMR은 전통적인 강세를 보입니다. 제일 뜨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국 100만 유튜버의 조회수 탑 1등입니다. 보시죠. 여기서 추정 수익은 해당 채널을 직접 방문해서 평균 동영상 길이를 고려하고 선정한 추정 광고 월 수익입니다.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음악 채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K-팝의 가사를 입힌 영상들이라 유튜브 광고 수익은 0원입니다. 토이티지의 위험 보이시나요? 절반이 토이티지입니다. 다음은 토이티즈 콘텐츠를 제외한 거기에서 수익입니다. 나오는 광고 수익이 토이티즈가 하더니 순위권이 안 보이던 채널들이 확 올라옵니다. 참고로 저기 순위권이 있는 대부분의 채널은 아프리카나 트위치 등의 타 플랫폼에서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추정 광고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특히 감스트님은 방송에도 출연을 하시니 상당하겠죠. 재밌게 보셨나요? 퀄리티 있는 이슈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런 분들도 뭐 이제 해서 구독하시면 좋아요. 근데 다른 것들 유튜버에 대한 것만 나온 건 아니에요. 유튜브에 대한 건. 우선은 이제 성공 사례죠. 저게 이제 저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유튜버가 되는 한국적으로 봤을 때 저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게임 그리고 뭐 먹방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토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정치 얘기도 하시고. 이게 지금 100만만 나와서 그런데 10만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얼굴 가리고 옛날에 유튜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지금 없어졌지만 그런 이제 뭐 보수 쪽 뭐 이쪽 해갖고 막 정치 얘기를 막 하고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토크를 대부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는 이제 스킵을 하게 되면 아까 같이 광고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스킵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 편집이나 이런 것들 좀 들어가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작권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했는 거 그냥 날아가면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채널을 다시 열어도 되는 거고, 그거를 컨텐츠를 또 재밌는 걸 또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컨텐츠를 뭘 했으면 전문성을 좀 가지려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지속성, 그러니까 좀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재미와 흥미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걸 좀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뭐 아까 정치 채널이라고 해갖고 아니면 뭐 그런 채널이라고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재미를 이제 하려면은 다른 채널을 많이 보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위트가 있는 사람이면 말을 잘 털고 그런 사람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그 컨텐츠들을 많이 보면서 좀 이렇게 배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분석해야지만 그 컨텐츠를 찾을 수 있거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뭐 하는지, 그런 것들이 없이는 사실 컨텐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업 찾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해서 안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벤츠라는 뭐 이렇게 먹방하는 사람도 그냥 나와서 아프리카 TV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10명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편의점 가서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먹을 거 사다가 먹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먹었대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밌어하고, 와, 잘 먹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갈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자기가 더 위를 들렸겠죠. 계속 먹고, 원래 유도를 했잖아. 그래서 하여튼 잘 먹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모르는 거죠. 처음엔 자기가 그렇게 잘 먹는지도 몰랐고, 그 정도로 먹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걸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는 결국에는 얼굴을 알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스타 같이 연예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뭐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로 유명할 정도면 연예인급이니까 네. 그렇게 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좀 힘든 것 같고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두려워하세요. 얼굴 꼭 나와야 되냐 아니면은 뭐 이걸 꼭 내가 편집을 해야 되냐 근데 본인이 그런 거를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 가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가리신 분과 얼굴 공개하신 분의 차이는 대부분 거의 한 10배 정도 구독자 수나 뷰수가 차이가 나요. 간혹 나오는 거지 말을 너무 잘해서 유튜브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거의 다 얼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꼭 자기가 잘생기고 뭐 이쁘고 뭐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자신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에 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조금 일이라고 생각하면 직장을 가는데 막 이러고 가지는 않겠죠. 자기 토크를 하고 뭘 한다고. 자기 자신을 조금 그 업그레이드 하는 그 측면도 있어요. 그 뭐 여기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세요. 자기를 모니터를 하게 되니까 계속 거울을 보듯이. 그래서 이제 자기 적합한 컨텐츠를 찾으시는 게 좋고 성공하려면 방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을 여러 군데 생각하셔야 돼요. 유튜브 딱 올린다고 해서 아무도 안 봐요. 내 거는. 이게 볼 것 같지만 워낙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뭐 초기에 했어야 된다 이러는데 초기에 안 했어도 지금 해도 잘 되는 사람 잘 돼요. 하지만 그분들은 아까 같이 이제 아프리카 TV를 했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원래 뭐 유명한 뭐 파워블로거 뭐 이런 사람들은 아까 유튜브라고 뭐 이렇게 정치하시는 뭐 이렇게 뭐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굴 가리고 그 친구도 되게 유명한 페이스북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지 그렇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근데 꾸준하게 이제 그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블로그를 하시는 블로그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돈 내고 광고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주죠. 컨텐츠를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뭐 어떻게 썸네일이라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뜨잖아요. 미리 보기처럼. 그게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 썸네일 만드는 거를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런 돈 내고 뭐 하는 거거든요. 대충 만들어 놓고 컨텐츠는 대충 만들어 놓고 광고만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버 뭐 한 분 뭐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 유튜브가 재미없는 것이다라고 가끔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으면은 계속 이게 화제가 되거든요. 그게 또 그 시간이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은 10분이라는 시간이 재미없으니까 뭐 1분이면 끝잖아요. 그럼 그 컨텐츠는 그런 게 반복되면 이 구글 회사잖아요. 구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에서 얘네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컨텐츠는 재미없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래서 노출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친 짓을 하고 뭐 1분 뭐 몇 분 동안 막 그런 걸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눈에 확 들어오게 그리고 클릭을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옆에 연관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뭐 하면 그리고 그 연관되는 거를 놔뒀는데도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게 없어져 버려요. 내 컨텐츠가 여기 뭐 만약에 뭐 저도 뭐 그런 걸 찍었었지만 김수미 뭐 수민의 반찬 레시피로 만든 뭐 닭볶음탕 그러면 이제 어그로를 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수미 뭐 레시피 이런 걸 치는 사람들은 그게 뜨는 거예요. 근데 연관이 안 되고 그 안에 뭐 자기 멋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닭도리탕 만든다고 그랬는데 막 이상한 거 만들었어요. 안 보죠. 그러면은 들어가서 안 보고 하니까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뭘 하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컨텐츠나 그게 잘 안 좋아. 연관도 없고 뭔가 재미도 없고 질이나 뭐 이런 게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를 만들어도 잘 만드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랑 행동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단일 방향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한 분의, 이게 결국엔 자기 팬이 생기는 거잖아요. 구독한다는 거. 자기 채널을 구독하는데 1명이든 10명이든 보통 100명 되기 전에 그만두세요. 그분들한테 팬인데, 한 분의 팬이라도 뭐 감사하게 생각, 뭐 연예인들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하면서 자기도 흥미를 느끼고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더 있게끔 내가 더 발전되고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야겠다. 이게 되거든요. 막 만드는 거는 처음에 만드는 거고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이런 쪽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 대박은 아니더라고요. 뭐 어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렸죠. 100만 유튜버 순위. 그래서 아까 이제 물어보셨는데 뭐 어떻게 돈을 버냐, 유튜브 뭐 아실 거야. 뭐 거기에 스폰서링이라고, 이게 유튜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글 회사의 스폰서링크라고 아시죠? 거기서도 광고로 돈을 버는 거예요. 구글도 회사가. 결국에는 똑같은 회사예요. 그 회사의 광고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건데 조건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 조건이 이제 지난 12개월 동안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 되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 합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지금 구독자 1,000명을 모아야 돼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분도 뭐 LA 직딩이라고 영상도 잘 만드시고 뭐 진짜 꾸준하게 하시는데 1년 걸렸나? 근데 이분은 이제 이 플랫폼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영상이 좋고 뭐 이제 한인타운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미국 생활 얘기도 있긴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근데 소통을 잘하세요. 지금은 2,100인가? 근데 그게 이제 기간에서 좀 늘어나요. 계속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거까지 못 견디고 이제 대부분 그만두는데 이런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 지금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구독자, 시청 시간, 뷰수 어떤 게 뭐라고 했죠? 뷰수죠. 시청 시간. 그러니까 10분 이게 5분, 10분 뭐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광고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0분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알고리즘 자체가 그 광고 수익이 제일 크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맞추다 보면은 지루해지죠. 왜냐하면 나는 실력이 없고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가 아닌데 결국에는 좀 사람들이 지루해하니까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뭐 2분, 3분이더라도 간단하게 사람들 초반에는 차라리 저 뷰수나 뭐 이런 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자 수나 뭐 시청 시간을 좀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은 재미 위주로 해서 뭐 2, 3분짜리를 만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고. 10분 영상은 좀 힘들어요. 2분 정도 이런 거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시청 시간과 광고의 상관관계가 뭐 그런 뜻이고, 구독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들이죠. 스타라고 내가 생각하고, 구독자는 나의 팬들. 그렇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이 글을 쓰면 아유 뭐 이렇게 피드백 항상 해주고, 대부분의 잘 되시고 뭐 하신 분들은 그걸 다 잘 하셨어요. 초반부터. 컨텐츠가 좀 안 좋아도 그 응원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봤다는 거잖아요. 뷰수가 나온다는 거는. 영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죄송합니다. 뭐 하나하나 뭐 10뷰, 뭐 100뷰가 나왔다는 거는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깐 보고 나갔을 수도 있고. 근데 구독자까지 생겼다. 구독자가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 구독자가. 근데 나 남들은 뭐 100만, 뭐 1000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힘들죠. 힘든 유튜브.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은 2개 올리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싶거든요. 너무 잘하고 싶고, 이게 생활이나 뭐 이런 거, 뭐 영상 장비도 좋은 거 쓰고, 뭐 컴퓨터도 좋은 거, 뭐 맥북 프로 뭐 제일 좋은 걸로 뭐 남친구 선물해줬다고.
그런데 문제는 활용을 못 하는데 필요가 없죠. 그냥 스마트폰으로 충분하다 했는데도 그걸 하시고 영상을 만드는데 처음에 뭐 하나 만드셨는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나오고 나서 힘드니까 편집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 자막도 달아야 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자막도 원래는 달아야 되지만 처음부터 그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실 필요 없다. 간단하게 빨리 편집하고 빨리 올리는 거 그걸 하셔야지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더하면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연습이 돼야 시간이 단축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의 삶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이제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이게 얼굴이 노출되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앉아서 뭐 편집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진짜 막 10시간, 20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는 힘들죠. 결국 포기하게 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구독자나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유대관계를 쌓고 내가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처음에는 보고 그걸 이렇게 키워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언젠가는 저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괜찮나요? 마음껏 쓰시세요. 그래요? 난 없어요. 저도 공부하러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희쌤입니다. 20대 분들보다 조금 더 있으시니까 이분이 좀 하시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성공하기에 40, 50대가 20대보다 훨씬 유리하다. 어때요? 이게 좀 실감이 되시나요? 20몇 년 동계시는 이준 얼마예요? 40, 60대 분들 1년 안 되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우리 중년이 20대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유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40대, 50대, 60대에도 충분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버라고 아시나요? 유튜버는요. 유튜브 내에서 자신이 만든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천 명 정도인데 월 수익이 30만 원 정도 돼요. 5만 원, 10만 원 다 있어요. 어느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제 수입을 광고 수입으로만 만들고 있죠. 자,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이 기회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존경은 없지만 신이 있다면 이런 온라인 세상, 이 유튜브 세상은 힘없는 또 기회가 없는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서 패물이 된 사람들한테 신이 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왜 이제 끝까지 전문적인 편집하시는 분이 아닌 걸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40, 50대 이제 중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과연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꼭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으시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할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젊은 사람보다 유리한 시장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세요. 저희 되게 민망해요. 저만 하는 거. 40대, 50대, 60대가 10대, 20대, 30대보다 앞으로 이 유튜버로서 활동하기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구 구조의 놀라운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란하죠.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도대체 이 중년 40대, 50대, 60대한테 스마트폰 쓰는 인구들이 그게 더 늘어나는 이유가 원래 여기 보시면 나이가 드시니까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한국 얘기긴 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은요 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연도별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건 현재이고
2025년도에 한번 가볼게요. 자, 2025년이 되면 왼쪽은 남자고 오른쪽은 여자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를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40대 이상이 40대 이하보다 거의 2배는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번 쭉 옮겨볼게요. 미래로 쭉 가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층이 많죠.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여기 보신 것처럼 40대 이상 인구가 40대 이하 인구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뜻하죠? 네,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젊은 사람보다 40대 이상의 중년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계층이 10대, 20대, 30대보다 40대, 50대, 60대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저희와 같은 이런 중년층의 소비 계층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이 중년한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또 우리 40대, 50대, 60대는 우리 중년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있잖아요. 10대가 우리 40대, 50대, 60대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특성상 10대, 20대, 30대보다 40대, 50대, 60대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10대, 20대, 30대보다 우리 40대, 50대, 60대가 유튜버로서 활동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2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이 유튜브 시청자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인터넷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이제 기사가 있어요. 뉴스 기사인데요. 한국 동영상 집어삼킨 구글 유튜브 50대 이상 실버 바람이 거세다. 그동안 이 50대 이상은요, 온라인 시장, SNS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 있었어요. 대체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계층은 10대, 20대, 30대였는데 유튜브라는 영상 시장이 펼쳐지면서 이 50대 이상의 실버 세대들이 이 유튜브 시장으로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속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이 지하철을 타보면 예전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요즘은요, 오히려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더 많이 스마트폰을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보시지만 유튜브 영상을 소비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 끼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속도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세대별로 이용한 인구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기준이요. 2017년 11월 한국 세대별 올해 사용한 앱. 여기 보면 네이버하고 유튜브가 이제 58%를 똑같습니다. 즉 40대에서는 네이버하고 유튜브하고 이용량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올해부터는 유튜브가 네이버를 거의 2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즉, 이 40대는요, 네이버보다 유튜브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2번째, 이 아래 보시면 한국 세대별 노래 사용에 대해서 50대 이상 유튜브가 네이버를 이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기사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40대 이상의 나이층에서 유튜브를 2배 굉장히 많이 콘텐츠를 소비하는구나 라는 것을 거의 알 수 있는 거죠. 70%가 이렇게 평범한 중소 유튜브 스타로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이 기사인데요. 산후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본인이 뭐 연예인들도 유튜브에 시작을 하죠. 콘텐츠를 다이어트 운동 관련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지금은 유튜브 스타가 돼서 명예도 얻고 돈도 이제